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사 깡통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난 방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가지고 공격했던 사실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추 장관은 여기에 다음날인 6일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서 대검감찰부에 각급 검찰청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,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어떻게든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혀내서 이것을 윤 총장을 공격하는 데 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때도 느끼셨겠지만 진짜 저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건드릴 수 있는 건 다 건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에 동조해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검증에 나섰는데요. 이를 보다 못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역시 법무부에 대해서도 특활비 사용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가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언급했습니다.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 감찰 지시에 대해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.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드루킹 사건도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이 고발해 김경수 지사의 실형으로 이어졌다. 이게 추 장관의 또 다른 자충수, 자책골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. 사실 누가 봐도 이번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 지시는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 자명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일입니다. 그것도 최근에만 4번씩이나요. 이렇게 속이 뻔히 가어있는 감찰을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사실 이걸 굳이 지금 흠을 잡으러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런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호응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음해성 정치공세다.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해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추 장관의 이런 발언에 맞받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어쨌든 이에 법사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대검 및 각급 검찰청에 부서별 특활비 지급과 배정 현황을 점검했는데요.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날 오후 언론에 올 1월 2일 취임했던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. 이어진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물론 이런 법무부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저 역시 이런 반응을 신속하게 내놓은 것의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바로 추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8일 확인된 것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. 개정 전 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을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. 와, 추미애 장관 이분은
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. 이렇게 감찰위원회 자문이 선택사항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은 당연히 최근 진행 중인 윤 총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추 장관이 지난달부터 윤 총장 등에 대한 이딴 감찰 지시를 내릴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 감찰 지시와 관련 감찰위원회 자문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. 통상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은 감찰 지시가 아니라 감찰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이뤄진다고 했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비단 징계 수위 결정뿐 아니라 중요 감찰, 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,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, 법무부 장관이 감찰, 감사에 관해 자문안 요청한 사항 등의 폭넓게 자문,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습니다. 즉,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 논란이 되는 이럴 때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법무부는 또 이번 규정 개정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 자문 권고가 이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강제 조항으로 돼 서로 배치됐다. 실무적으로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가 중복돼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이 저해되고 징계 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 밝혔지만 이런 하지 않느니만 못한 해명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 이미 해당 기사에는 아주 지들 멋대로 하는구만. 하긴 보궐선거 하는 집 보면 알만하지. 이제 민주당 못 믿는다. 자기들 불리하면 뭐든지 고칠 기세네. 자기 허물이 두려워 법을 바꾸고 있네. 진짜 뭐하는 집단이냐. 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러는지와 같이 민주당과 추 장관을 비난한 댓글들로 쇄도하고 있습니다. 또 놀라운 사실은 이번 법무부 내부 규정 개정을 가장 먼저 폭로한 언론사는 다름 아닌 경향신문이란 것입니다.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은 현 정권에 매우 친화적인 언론사로서 많은 분들로부터 어용언론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언론사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현 정권 지지층이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언론인들 내에서도 추 장관의 이런 막 나가는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추 장관의 미친 칼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